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역대 최대 규모로 하향 수정됐거든요. 고용 걱정할 만했지만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또 최고치 경신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 증시는 지금 연고점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이 위치에서 매수한 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대목인데, 다만 시가총액 1, 2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했거든요. 이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는지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엔터와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이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다만 상승한 업종 수가 많긴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0.55%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업종 지수를 높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가장 오늘 주목을 많이 받은 건 미국의 고용지표 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1년 동안 월별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치가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통계를 내가지고 한 번에 발표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표됐던 전체적인 수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왜곡이 됐고 실제로는 이 정도였습니다라고 이제 수정을 하는데 1년간 고용 수정된 게 91만 예,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까지 수정이 나오진 않는데 대폭 하향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용이 관세 이전부터 벌써 나빠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수정된 게 6개월 전에까지 데이터를 수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 3월까지였으니까. 그래서 과거 데이터고 이미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식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오히려 뭐 이제는 인하 자체보다 얼마나 내릴 거냐 0.25냐 0.50이냐인데 다만 이제 혹시라도 0.5를 내리면 시장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내리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0.5를 내릴 정도로 경제가 나빠진 건가?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인하 폭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또 제각각일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CT에서는 그 8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통화정책 효과보다 오히려 실적과 성장 둔화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하가 반드시 호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아폴로에서는 감소된 일자리 그 산업을 보면 제조업, 건설, 소매, 운송 이런 건데 이게 다 관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고용이 당장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금리 내려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애플의 주가를 좀 투자들이 많이 지켜봤을 건데 이제 아이폰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러면 이제 지수도 약해져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어쨌든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떤 고용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애플이라든가 애플의 약세나 고용의 부진을 좀 커버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심리가 시작됐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확정이 되면 7,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까지 환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최종 판결이 빠르게 안 나오고 내년도 상반기 뭐 또는 하반기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그 사이 계속 관세는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받은 관세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로 보면 이 정도까지의 환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주목받은 건 이제 고용지표 수정인데 이게 매년 연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표를 한 번에 몰아서 이제 수정을 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맞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정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통 이제 4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를 수정을 합니다. 근데 91만 명이 하향됐습니다. 이거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뭐 통계 작성된 이후 최대 폭으로 수정이 된 건데 그럼 이게 원래 데이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비농업 일자리 이런 거는 12만 개 정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을 표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니까 이 샘플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정도 고용이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데이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추정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고용주들이 이제 제출하는 실업보험 기반,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실업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한 사람, 나간 사람 수치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95% 정도 커버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샘플로 한 거보다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전체 데이터를 봤더니, 상당히 많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샘플로 추정했던 데이터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월 평균 수치가 10만 명 한참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다. 이거 뭐 곧바로 뭐 백악관 측에서는 파월 때문이야.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고용이 나빠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무조건 낸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이제 애플이 아이폰 출시 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만한 것 같지 않다. 뭐 근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바뀐 것 같다. 좀 얇아진다든가 이런 이제 변화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I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별다른 기능이 없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고, 그 다음 이제 브로드컴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예, 워낙 많이 올라가면서 오늘은 이제 선수 교체, 예,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AMD가 올라가. 오늘 그 AMD가 뭐 2.9%, 엔비디아가 1.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AI주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이제 AI 내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좀 덜어내고, 이제 덜은 안 올랐던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늘 8.6% 올라갔습니다. 그 보험 가입자 중에서 등급이 높은 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로 좀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그 금융주들이 오늘 대체로 또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감하고 나서 오라클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좋고 향후에 이제 전망도 좋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AI에 대한 어떤 비전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감 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도 투자자들에게는 또 관심을 이제 가질 것 같습니다.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오늘 중성주가 약했잖아요. 근데 중성주 쪽으로 매수가 분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투기 세력들의 포지션이 여전히 약세 포지션이긴 한데 확 올라가서 약세 포지션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성주 쪽으로 매수가 좀 번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가 있고, 그 근거로는 실적 추정치가 EPS 전망,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보면 내년도에 러셀 2000은 되게 확 좋아질 것 같다, 실적이. 이런 추정을 근거로 향후에 중성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번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는 쪽도 있어요. 최근에 실제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몇 번은 이제 대형주 지수를 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주장은 그냥 어차피 미증시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끌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의 시가총액의 어떤 증가폭을 보면 증가폭의 54%가 10종목이 끌어올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미증시는 대형주 몇 개, 주도주 몇 개가 끌어올리는 장세라서 중성주 상승 의미 없고, 그냥 어차피 대형주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성주 쪽으로 일부 좀 분산되는 움직임은 있어서 상승 업종 다양화에도 조금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연중 기준으로, 연간 기준,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패턴도 보면 상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예, 8월 21일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3일 빼놓고는 다 올라가고, 최근에 6거래일 연속에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한 8거래일 정도 연속 올라가면 그 이후에 조정폭이 좀 크게 한번 이제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물량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뭐 그런 패턴을 빼고 어쨌든 최근 추세는 상당히 상승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코스닥도 지금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고 연속 양봉에 종가가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분기 차트, 코스닥 분기로 보는 이제 차트로 놓고 보면 60선까지 깨고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20분기 선까지는 돌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20분기 선이 850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떤 상승은 일단 850 이상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여져서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목 장세.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강할까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쓰고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확실히 주도를 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 6일 중에서 5일 매수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을 주도한다. 이건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의 탁금도 늘고 있는 게 아니고 기관들은 일관성 있게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포로 등장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나서주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코스피는 6일 연속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6일 중에서 5일 매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상황이 되면 뭐 외국인 기관이 주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개인들이 매도한 자금은 다시 예탁금으로 쌓이게 되면서 주식 새로 매수할 자금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수급 구도가 시장에서는 비교적 이제 좀 든든한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코스닥은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반도체. 반도체가 가장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주가 이제 은근하게 올라오는, 완만하지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가 이제 최근에 좀 약했거든요. 약했다가 어제 막판에 조금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조선 기자재 종목이 원래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도상으로 이제 반도체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가 이제 하락하다가 살짝 이제 돌아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이제 엔터주가 또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어제 이제 JYP가 또 그 정부 기관 장으로 또 임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박진영 씨의 어떤 임명이 또 JYP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등등의 요소가 이제 영향을 주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이 뭐냐, 이 부분에 어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수급 변화,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최고치 부근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증시도 역시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외 쪽 모멘텀은 어떤 금리나 이런 걸로 계속 작동을 하는데, 국내 모멘텀이 이번 주 들어서 더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에 의하면 내일 그 대통령이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 같다, 회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계속 그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 양도세 관련된 뉴스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거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소영 의원이 9월 초에 이게 좀 정리될 거로 본다라는 말을 기존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근거로 아마도 이번 주 들어서 양도세 뉴스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번 주에 막 갑자기 이 뉴스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 모멘텀이 한동안 없었는데 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집중보다는 좀 분산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가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이러면 전기전자 한 3천억 전후 들어가고 나머지 2천억은 철강화학, 다음에 자동차, 금융 이런 쪽으로 분산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증권 업종이 올라가는데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또 오늘 장에서 올라와 주는 게 시장을 위해서는 좋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또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역대 강세장에서의 지수 상승률, 그러니까 저점 대비 피크까지의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 때 그때는 이제 뭐 300% 넘게 올랐고, 리먼 사태 이후에는 150% 올라갔고, 2016년 후반부터 나왔던 이제 그때 강세장은 35%,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130%, 현재까지가 43%거든요. 근데 이 35%대가 어느 때였냐면 트럼프 때,
예, 그러다가 이제 무역 전쟁 시작되고 그게 그러면서 끝났어요. 예,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때 강세장이 어정쩡하게 올라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또 하필이면 이제 트럼프 때라서 이제 이 전쟁, 근데 이게 무역 전쟁 피크가 또 사실상 지나가고 이제 관세 이제 부과하고 협상이 되는 단계라서 이제 저 때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과거는 보통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 저점 대비 100% 넘게 올랐었다 다. 지금으로서는 뭐 지수가 한참 더 올라갈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점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계속 변수가 나오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